안녕하십니까,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2월 15일 꿈을 먹고 사는 고PER 종목에는 미래이익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6.1%, 나스닥 마이너스 14.1%, S&P 500 마이너스 8.2%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난항이 펼쳐진다. 월가 공포지수 장중 30이 돌파했다. RBC의 애널리스트 팀은 이날 메모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에 대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과거 분쟁 사례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기존 두 차례 이라크 전쟁 중 증시 하락이 경기 침체와 비슷한 종류의 하락과 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빅스 지수 굉장히 올라갔죠. 장중에 32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거의 변동성이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시장의 공포를 이날 느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죠.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죠. 제임스 블라드, 대표적인 매파 호키시한 인물로 알려진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엄청난 인플레가 있다, 즉각 반응해야 된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좀 더 이날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강하게 말해두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향후에 있을 페드의 단호한 결정 발표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연막을 미리 뿌리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기술주 상승, 루시드 리비안 6%대 강세를 했다. 나스닥 기술주들이 장 초반 이날 분위기가 괜찮았다가 흔들리면서 결국 지수 자체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중소형 기술주들은 많이 좀 무너져 내렸지만 대형 빅테크들은 이날 좀 올라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를 맞아도 우리가 대장주에서 맞아야 된다고, 그나마 투심이 살아있는 게 역시나 빅테크다라고 알 수가 있는 날이었죠. 특히 리비안의 경우 유명한 투자 거물인 조지 소로스가 본인의 펀드 회사에서 2조 4천억을 투자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비안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거의 1조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들고 있으니까요. 주식의 정말 역사적인 레전드도 1조나 물리는 곳이 바로 요즘 시장이다. 그래서 나만 물린 게 아니다 라는 안도를 살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지 소로스의 투자 소식이 밝혀져서 그런지 리비안이 많이 이날 좀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액 5,500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저축하듯이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5만원, 애플 10만원, 알파벳 10만원, 메타 5만원, 엔비디아 5만원, 블록 5만원, 부 5만원, 총 45만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제임스 오쇼너시의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 중에서입니다. 고퍼 주식은 위험하다.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고퍼 주식을 매수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화려한 인기주에 눈이 멀어 이익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더 자주, 그것도 갈수록 더 큰 확신으로 이런 실수를 범한다. 1961년에 폴라로이드의 퍼가 164배, 97년에 베스트바이의 퍼는 712배, 굉장히 높았네요. 1999년 야후의 퍼는 무려 4,900배로 끌어올린 사례를 봐라 라고 되어 있고,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더구나 고퍼 주식은 극도의 변동성과 수익률 쏠림을 나타내며 투기적인 시장이 정점에 가까울 때만 탁월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 작년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한창 지수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했던 그때가 조금 오버랩이 되죠. 예를 들어 1990년대 말 인터넷과 기술주 광풍에 휩쓸린 투자자가 97년 말에 1만 달러를 전체 주식에서 뽑은 스토리 있는 고퍼 주식에 투자했다면 2000년 2월 말에 투자금이
24,943달러로 치솟아 단 2년 만에 연수익률 50%를 달성했을 것이다. 단기 투자 성과가 이토록 탁월했다면 비싼 투자의 장기 전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결국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망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간단해요. 코퍼 주식이 버블이 껴 있을 때는 움직임이 뭐 좋겠지만 버블 깨지면 박살난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저퍼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좋은 전략이었다. 과거에서부터나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아무튼 고퍼 주식보다는 저퍼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퍼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봤습니다. 핀비즈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PER 50 이상, 라지캡, 메가캡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등급으로 라지캡 기준으로 한번 쭉 분류를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PE가 15,000 뭐 이렇게 표기가 되고 2,000, 2,000 막 이렇게 되는 한 요 세 개는 정말 PER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뮬러 원 그룹, 워크데이, 그리고 뭐 애견 관련된 용품 파는 추이 같이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 힐튼이나 웰타워는 지금 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막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치가 잡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빼고, 메르카도 리브레, 서비스나우 뭐 이런 것들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많이들 사시는 시가총액이 큰 녀석들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PER 50 기준, 메가캡 기준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월트 디즈니,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익을 실제로 이제 막 많이 뽑아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퍼가 뭐 3,400 되던 것이 줄어서 지금 177이고요. 디즈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여서 수익이 좀 안 좋아서 저기 잡힌 것 같고, 포워드 P로 보면 한 20대로 그러니까 평균 실력대로 하면 20대로 낮아질 것이니까 이걸 제외하면 테슬라,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정도가 퍼가 좀 높은 메가캡인 녀석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가총액이 크면서 메가캡이면서 퍼가 15 이하로 낮은 것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 나옵니다. 엑슨모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이저, JP 모건, 버라이즌,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고요. 엑슨모빌은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40% 가까이 오른 상태고, 은행주들이 많네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 모건 다 있죠. 그리고 버핏 회사, 버크셔까지 있고 좀 탐이 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요거 갖고 있으면 변동성을 막아주는 방어력이 좋겠네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PER의 계산 방법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것입니다. 시가총액을 총 순이익으로 나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이 이슈에 의해서 갑자기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 EPS가 줄어들면 고평가 상대가 되어버리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PER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PER이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PER 25보다 높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고평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평가를 받는 퍼가 높은 게 꼭 앞서의 뭐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에 나온 것처럼 위험하기만 할까요? 물론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는 판단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면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꼭 그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퍼인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인기가 많은 걸 봐도 알 수가 있죠. 이 고평가라는 것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내가 지금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 미래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퍼의 회사는 주가가 현재 기업이 버는 돈보다 비싸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의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해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A라는 회사가 있고 주가가 1000이고 EPS가 10이어서 1000분의 10 해가지고 PER은 100이 나옵니다. 내 주가가 만약에 75%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퍼가 갑자기 25로 맞춰졌죠. 시장 퍼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력이 없는데 주가만 펌핑되는 회사면 결국에는 주가가 실제 가치에 수렴하는 쪽으로 와서 주가가 내려가서 PER이 25의 평균 시장가로 수렴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한 5, 6년 후에 주가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는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10에서 40으로 4배가 증가해 버리면 역시나 시장 평균치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돼서 이제 고성장주에서 조금은 가치주의 느낌으로 변화가 됐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앞서서의 주가 하락에서 주가가 폭망해서 EPS는 그대로고 주가가 폭망해서 퍼가 낮춰진 거는 주가의 고평가에서 아래로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 말씀드린 이익이 증가했을 때 미래의 이익이 증가해서 다시 퍼가 높았던 게 낮아지게 되면 이익의 저평가에서 위로 좀 제자리를 찾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PER에 대한 접근 역시도 저퍼는 무조건 좋다, 고퍼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기업의 전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바텀업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서 특히나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이러한 종목, 고퍼 종목들을 조금 더 용인하면서 바라봐주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